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네, 제목은 그렇지만 저도 식당 가면 눈치 보이죠. 뒤에 사람들 서 있으면 괜히 너무 눈치 보이고 내가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조차도 사실 겁나는데 근데 이게 겁난다고 계속 그냥 뭐 거리를 두고 멀리 하기보다는 자꾸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건 삼성 핸드폰이고 안드로이드 폰 기준입니다. 그래서 LG나 뭐 삼성폰은 상관없는데 혹시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폰은 조금 설명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플레이 스토어라고 여기 보면 그 우리 핸드폰에 가면은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죠? 요거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할 거니까 혹시 좀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느려 하시지 말고 우리 다른 분들 오늘 조금 어, 이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놓쳐서 모든 분이 아니 놓쳐서 뭐 실수를 못하지 않도록 모든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의 플레이 스토어가 여기 있고요. 내 플레이 스토어가 어딘지 난 안 보여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아래서 위로 쑥 올리면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요 위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한글로 플레이 스토어 적으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플레이 스토어 한글로 이렇게 플레이만 쳐도 이 모양이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터치는 한번 툭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터치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연결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들어져 있어야 사실은 검색이 돼요. 근데 핸드폰을 쓰고 계시면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오늘 실습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된 거를 해결하다가 1시간 다 가요. 그래서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저희 이제 집합 수업이나 방문 수업으로 또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뭐 강사분들이 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강사님께 나 이거 로그인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한번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다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실 거 없이 잘 영상 보고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요거 로그인 되면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요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라고 써 있는 부분을 한번 손으로 탁 눌러주면 이렇게 밑에 키보드 넣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키오스크 이름도 어렵죠. 키오스크 아이고 크입니다.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 띄어쓰기가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라고 검색하고 예, 여기 핸드폰 밑에 있는 요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면 돼요. 돋보기 모양 눌러주시면 이렇게 앱이 여러 가지가 뜰 겁니다. 앱이 여러 가지가 뜰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 실습해 볼 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 네, 이렇게 있죠, 여기. 여기 옆에 설치 눌러주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글자가 설치가 아니라 열기로 되어 있는 분은 이미 예전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설치라고 뜨는 분은 설치라는 글자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핸드폰에 용량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설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좀 지우셔야 되고 난 어떤 걸 지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다 봐드리기엔 사실 좀 어렵고 나중에 저희 수업을 따로 신청을 또 해주시면 그 강사님이 또 지우는 방법도 다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서초구 키오스크 앱이 설치가 다 되면 저처럼 이렇게 열기로 바뀔 겁니다. 열기로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 그러면 뭐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보통은 그냥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놓으시면 돼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리고 여기서는 또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혹시 이게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뜨는 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눌러줄게요. 한 번만. 항상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처럼 이렇게 로딩 중 해서 쭉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설치 중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화면까지 떴으면 성공하신 거 일단 1차. 여기서 그러면 총 9가지 앱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천천히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예요.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 가시면 아이고 주민센터 같은 데 가시면 거기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께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등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떼는데 무인 발급기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발급기 앞에 좀 도움 주시는 분들이 서 계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좀 촉박하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럴 땐 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요즘엔 이거 굳이 등본 초본 같은 거는 가지 않고 댁에서도 다 떼실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가 소개를 좀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내일 혹시 참여 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앱 같은 거 활용하는 거. 그래서 요 키오스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인 민원 발급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냥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터치.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실제로 주민센터 갔을 때 있는 옛날 동사무소라고 했죠. 네, 그 주민센터 가면 있는 그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약간 붉은색 테두리가 좀 보이실 거예요. 붉은색 테두리. 붉은색 테두리 있는 것만 앱에서 지금 이 앱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많이 쓰는 주민등록 등본 떼는 것부터 한번 실습을 좀 해볼게요. 네, 요거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등본을 뗄 건지 초본을 뗄 건지를 이렇게 물어봐요. 네.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아시죠? 등본은 가족들이 뭐 다 나오는 거고 초본은 나를 기준으로만 뭐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초본을 한번 떼볼게요. 초본 눌러보겠습니다. 초본 누르면 주민번호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하실 때는 진짜 주민번호를 넣으셔야겠지만 이거는 연습용 앱이라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 거 그냥 제가 이렇게 다 공개된 데서 제 거 개인정보를 누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1, 2, 3,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다시 눌렀어요. 그러면 주민번호가 다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공유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니까 본인 걸 실제로 넣어보셔도 되고요. 뭐 괜히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처럼 1, 2, 3, 4 그냥 쭉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번호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요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확인 여기입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지문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 요게 제 기억으로는 초본을 할 때는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인감인가 뭐 할 때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지문인데 지금은 연습용이랑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다 그냥 손가락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손가락 하나 아무거나 올려주시면 이렇게 터치하고 나면 눌렀다 떼면 본인 확인을 마쳤습니다라고 뜨고요.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뭐 미포함하고 이제 설정하면 돼요. 뭐 주민번호 뒷자리를 미포함으로 제출해도 되는 곳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미포함을 눌러주시면 변합니다. 이렇게 미포함 제가 지금 계속 바꾸고 있죠. 그리고 뭐 병역사항 같은 것도 필요 없으면 이렇게 미포함으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주민번호 미포함으로 한번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해당되면 왼쪽을 선택하면 되고요. 선택되지 않으면 오른쪽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해당되는 게 없다 보니까 선택을 오른쪽에 있는 수수료 면제 대상 아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선택이라는 글자를 눌러주면 돼요. 선택. 그러면 몇 부 발급받을지 뭐 한 부만 필요하면 한 부, 두 부가 필요하면 위에 있는 숫자 2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두 부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두 부를 신청했으니까 200원씩 해서 총 4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연습용이다 보니까 카드를 넣거나 하진 않죠.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카드를 넣어 주시거나 1,000원짜리 현금을 넣어 주시거나 하면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실제 기계에서는 종이까지 나오게 돼요. 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천천히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주민센터 가서 그 공무원분들께 동번 떼러 왔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도 이런 흐름으로 쭉 선택을 해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네,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주민등록 들어가서 초번 누르고 주민번호 누르고요. 확인 눌러주고 지문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이 다 됐다고 나오고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면 필요한 거 체크하고 확인 그리고 수수료 선택해주고 몇 부 필요한지 확인하고 확인 그리고 카드 넣고 확인 눌러주면 결제가 진행되고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기계가 있는데 네, 기계가 있는데 이게 뭐 기계가 잘 안 된다고 어, 아니 기계가 겁난다고 안 하실 것이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 해보면. 그리고 우리 지금 심철재님께서 지문을 들 때 엄지 중앙을 잘 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뭘 등록을 잘못했는지 저는 인감을 받을 때도 그렇고 엄지가 잘 안 돼서 꼭 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혹시 엄지가 저처럼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입김을 좀 한번 불었다가 마스크에서 내리면 안 되지만 살짝 이렇게 하고 찍거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도 있고 밑에 여기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도 있네요. 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도 한번 볼게요. 천천히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눌러보니까 등기부등본 발급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누르래요. 시작 버튼 누르라고 해서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 연립인지 뭔지 이렇게 쭉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는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아파트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앱이라 밑에 건 안 돼요. 네, 위에 거 아파트 눌러주시고 도로명 주소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지금 밑에 이제 원래 실제 기계에선 집원 입력도 되는데 실습에선 도로명만 가능하니까 제가 도로명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는데 뭐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쭉 선택인데 이게 서초구 앱이다 보니까 일단 서울만 돼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서울 눌러볼게요. 저도 서울에 안 살아서 서울 누르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누르래요. 서초구 앱이라고 서초구만 되도록 해놨네요. 여기 서초구 누르고요. 서초 아파트 누르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선생님 지금 수강생분들 집을 다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로명 주소 넣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입력 원래는 해야 되는데 입력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다음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눌러주고. 여기 밑에를 눌렀어요. 자 밑에 숫자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누르면 여기 전체 삭제 또는 한 글자 삭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도로명 번호인데 제가 뭐 아는 서울에 어디를 넣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넣어볼게요. 제가 아마 아무데나 넣어도 될 것 같으니까 서초구 숫자만 들어가네요. 자 1, 2, 3 넣겠습니다. 1, 2, 3 넣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동을 넣으래요. 몇 동인지 5동 다음 누르면 검색 중입니다 뜨고요. 그 다음에 건물 호수 적으래요. 아까 5동이었고요. 제가 101호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할지를 또 물어보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거를 체크 맞춰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발급만 눌러주시면 돼요. 수수료 납부를 여기 현금을 체크했는데 현금을 지우면 카드로 하겠죠. 그래서 체크해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하고 발급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전 화면이나 첫 화면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시면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급 눌러주면 네 이렇게 확인하고 종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본하고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이건 뭐 갑자기 네, 이렇게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가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실습하고 가셔서 하면 실제로 더 가서 좀 자신감 갖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한번 여기 처음으로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주민센터 앱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봤고요. 패스트푸드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푸드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영화관으로 가볼게요. 영화관 가볼 건데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화나 이런 쪽이 많이 가고 있지 못한데 실제로 영화관 가보면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는데 영화관은 요즘에는 현장 가서 결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영화관에 갔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터치해 주세요라고 뜨네요. 영화관에 터치 눌러주면 이미 아까 제가 전화로 이제 인터넷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예매하고 방문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매하고 방문하신 분들은 예매 티켓 출력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티켓 구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눌러볼게요. 티켓 구매. 저희는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티켓 구매 눌러주시면 몇 명이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친구분하고 두 분이 가셨다. 또는 우리 이제 뭐 부부끼리 가셨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숫자 2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확인. 또는 뭐 손주분들하고 갔다. 그럼 손주분도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어른 두 명이 간 걸로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 네, 그러면 영화를 이제 고르라고 나와요. 처음에 몇 명이 왔는지 물어봤고요. 그다음 영화를 고르면 됩니다. 영화. 지금 밑에 시간 보니까 첫 번째 영화가 10시 40분에서 12시 59분 이렇게 두 번째 영화가 10시 50분 시작, 세 번째 영화가 11시 10분 시작이네요. 이렇게 해서 뭐 저는 가운데 걸로 볼게요. 가운데 있는 영화를 예매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거를 터치 눌러주면 이렇게 좌석을 선택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볼지인데 여기 보면 X 칠해져 있는 자리는 이미 누가 선택을 해서 저희가 고를 수가 없어요. 여기 빈자리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좀 안쪽보다는 요 바깥쪽을 선호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 초록색 구간에 있는 요거를 한번 저는 골라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H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터치해주면 색깔이 조금 변해요. 저 이렇게 스크린은 요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쪽으로 가면 고개가 아플 수도 있고요. 너무 뒤로 가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할래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결제할래요 눌러주면 지금 내가 예약한 영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결제할래요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할래요 누르면 이제 카드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핸드폰 결제할 거냐, 또 페이로 결제할 거냐 나오는데요.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신용카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선택해 주면 카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카드에 넣고 조금 기다리면은 네. 이렇게 뭐 안내 메시지 같은 게 나오네요. 즉시 할인 대상 카드가 아닙니다. 일반 결제로, 그러니까 뭐 카드마다 제휴가 되어 있어서 어떤 카드를 넣으면 할인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든 거는 할인이 안 되니까 결제할래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티켓이 찍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거 들고 보여주고 그리고 영화 관람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앞에 것도 좀 보셨고 했지만 키오스크라는 게 흐름이 비슷해요. 결국에는 뭔가 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 고르고 결제하고 요거죠. 말은 쉽지만 이제 이렇게 그 흐름이니까 결제 단계에서는 카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네, 영화관도 제가 빠르게 할게요. 혹시 놓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영화관 들어가서 터치하고 티켓 구매 눌러서 좌석 아니, 몇 명이 왔는지 선택하고 영화 선택해 줍니다. 영화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좌석 선택해 주고 결제. 한번 확인하고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로 할 거라고 선택하고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영화관은 할인 대상 카드가 있으니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해서 결제.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관 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요거는 조금 고수가 되면 하셔도 돼요. 일단 포인트가 아깝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생략하셔도 조금은 처음에는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제가 뒤로 가요. 네, 처음으로 눌러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네, 카페는 저희가 이따가 실제 키오스크로 제가 좀 보여드릴 거라서 카페도 넘어갈게요. 카페 넘어가고요. 이제 뭐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위에 있는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저희 이제 병원을 좀 지금 해볼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걸 병원을 좀 지금 해볼 건데 병원 예약도 사실 예약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병원 앱에서는 보통 진료를 보고 나와서 결제하는 부분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결제.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비 내는 거죠. 아니면 다음 진료 예약을 하거나 또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병원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병원 들어가면 접수하기, 수납 및 처방전 발행, 주변 약국 위치 보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접수를 현장에서 할 때는 아직은 그 병원은 그래도 대면 접수가 좀 많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납과 처방전 발행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수납과 처방전 발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진료 보고 나오신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진료 전에 수납을 미리 해야 될 때 수납 및 처방전 발행 눌러서 들어가면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를 넣으라고 나오죠. 또는 진료카드. 그래서 이제 제 아무거나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오늘 진료 본 게 16,800원이래요. 네. 그래서 16,800원 맞는지 확인하고 밑에 다른 사람 거 결제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맞는지도 이렇게 화면에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위에 이제 수납 여부 체크 이렇게 한번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제가 수납 여부가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누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수납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일시불 눌러주시면 돼요. 일시불. 그리고 카드 결제해서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이 더 간단하죠? 그리고 결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제가 진행 중이에요. 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출력을 해서 영수증이 필요한 거 가져가면 되고요. 간단했어요. 내가 누군지 주민번호 넣고 내 거 목록이 뜨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인만 하고 결제만 눌러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납 및 처방전 가서 주민번호 넣고요. 확인 눌러서 몇 개 맞는지 확인하고 체크. 방식이 일시불인지 할인인지 선택해주고 카드 넣고 결제하기. 이제 간단해요. 은행은 이제 병원은 그래서 이제 병원을 자주 가면 안 되겠지만 병원 가실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접수하기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접수하기 눌러서 가면 마찬가지로 또 네, 주민번호 넣는데요. 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가 봐요. 위에 체크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1, 2, 3, 4, 5, 6, 7, 8, 아니 7, 6까지 넣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그러면 어느 과 진료를 볼지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호흡기 내과 한번 볼까요? 호흡기 내과. 그러면 대기 공간에서 기다려 주죠. 그러니까 접수한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내과의 대기 인원이 5명이래요. 그리고 접수증 출력 누르면 직 나오겠죠. 그럼 들고 있다가 호명되면 가서 보여주고 진료 받으시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실제 병원에 가면 요 접수하기에서 뭐 조금 더 뭐 내용들이 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을 고를 수도 있고 교수님을 고를지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흐름은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면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돌아와요. 네. 지금 이제
생활 속에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고요. 고속버스나 ATM, KTX, 공항, ATM 좀 해보고 고속버스나 공항이나 KTX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현장에서 키오스크로 하기보다는 다 이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내일 교육 때는 요 앱으로 뭐 고속버스 정도 예약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거는 현장에서 결제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현장에서 결제하지 않고 내가 미리 핸드폰으로 다 주문을 해놓고 또는 예약을 해놓고 현장에 가서 그냥 핸드폰만 보여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매하고 현장에 가면 또 보여주고 표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핸드폰에서 예매하면 그냥 핸드폰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키오스크에서 실제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방금 사용하셨던 정도일 거예요. 무인 말급기나 영화관, 카페, 그다음에 ATM기, 병원인데 뭐 ATM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죠, 사실은. 그래서 ATM기는 뭐 크게 특별한 게 없어서 요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요거는 ATM 누르면 예금 이출금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미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사실 자, 이번엔 출금을 좀 해볼게요. 출금. 그러면 이런 그 카드, 내가 사용 중인 카드 넣으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내 메시지 중에 밑에 보면 카드 투입구에 이상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라고 꼭 뜨죠. 이게 예전에 이제 거기다가 단말기를 카드 번호를 읽는 어떤 기계를 다른 범죄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거래 계속 눌러주시고 자, 출금을 저는 이제 카드에서 출금할 거니까 카드 출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안내 메시지도 나오죠. 저희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당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뽑는 거다.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금액 이번에 5만 원 정도 제가 뽑아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확인 눌러주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 카드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주시고 누르고 나면 이렇게 조금 있다 돈이 나오죠. 네, 돈이 나오고 명세서가 필요하면 출력하고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데 뭐 명세서 출력하면 요새는 이제 그냥 또 버리는 그냥 낭비되는 거니까 저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돈 꺼내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카드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카드 안 가져가시면은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더운데 요새 카드 꼭 가져가시고 요즘에 또 잘 돼 있어서 카드 안 빼가면 경보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돌았다가 다시 뺀 적도 많이 있는데 뭐 ATM은 많이 써보신 거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정말 잘 돼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넣고 하고 또 은행은 ATM 기계도 엄청 많아요.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패스트푸드를 지금 네 얼른 할게요. 제가 패스트푸드 시간이 좀 쉬는 시간이 다 돼서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좀 화려해요. 보통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가면 좀 화면들이 좀 화려한데 여기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광고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주문하시려면 터치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저 영상에서도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밑에 주문하시려면 터치하세요 이 글자 있는 데 제가 한번 눌렀고요. 영상에서 봤던 게 나왔네요. 매장에서 식사할 거냐 테이크아웃 포장해 갈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식사를 선택할 거고요. 그럼 햄버거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 보여질 때는 보통은 화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칸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점점점이 돼 있거나 화살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거나 아니면 요 지금 이 메뉴가 있는 화면을 손으로 대고 터치를 하셔서 밀어도 돼요. 다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듯이 넘기셔도 됩니다. 우리 핸드폰 쓰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기셔도 되니까 혹시 원하는 메뉴가 안 보일 때는 그렇게 넘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는 추천 메뉴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추천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천 메뉴 들어간 거네요. 여기에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불고기 버거는 여기도 없네요. 네, 저는 치킨 버거를 좋아하니까 치킨 패티 버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치킨 패티 버거입니다. 요거 두 번째 거 선택하려고 그래요. 선택. 그러면 이렇게 꼭 햄버거 가게 누르면 단품으로 먹을 거냐? 다시 단품으로 먹을 거냐? 세트로 먹을 거냐? 세트인데 큰 걸로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트로 먹을 겁니다. 콜라까지. 그럼 세트 터치해서 눌러줄게요.
세트 터치해서 눌렀고요. 그러면 그냥 주면 좋겠는데 또 물어봐요. 아까 세트 메뉴에 보면 그림에는 감자튀김이었는데 감자튀김 말고 나는 치즈 스틱을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치즈 스틱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아들이 치즈 스틱을 좋아해서. 그리고 콜라 말고 나는 커피하고 먹고 싶다. 그럼 커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를 선택. 이렇게. 그리고 장바구니에 추가. 그러면 우리 제가 제품을 두 개를 선택했죠? 저 하나 고른 것 같은데. 네. 이전을 눌러서 한번 가볼까요? 이전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치킨 패티 버거에서 네, 세트 치즈 커피로 변경하고 장바구니 추가. 아, 예, 이제 됐나요? 아까 제가 뭐 하다가 눌렸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 5,900원짜리 하고 주문 완료. 그러면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확인입니다. 치즈 스틱으로 바꾸고 커피로 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카드 넣고 여기서 터치하면 돼요. 터치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네. 햄버거 가게도 흐름은 똑같아요. 이렇게 음식 주문하고 메뉴에 선택하고 결제하고인데 단지 그 핸드폰 가게는 조금 더 선택할 게 많을 뿐이에요. 선택할 게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거지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햄버거 가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속버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속버스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 예매 발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하고 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현장 발권을 여기서 해볼 겁니다. 그럼 현장 발권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출발지는 일단 센트럴 시티 옛날에 여기가 이제 남서울 터미널이네요. 여기가 네네. 그 서울에 있는 거. 그리고 도착지 눌러서 밑에 있는 광주로 한번 가볼게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 네네. 네, 선택을 했고 조회하기 누르면 시간에 따라 이제 좌석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선택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뭐 눌렀냐면 저는 7시에 광주에 가는 우등 은호라고 되어 있는 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니까 어른이 몇 명, 초등학생 몇 명 갈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전화가 아주 네. 여기 어른 선택, 학생 몇 명인지 선택하면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른만 2명 이동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른 2명으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좌석 선택하면 돼요. 저는 이제 앞에 출입문이고 운전석이니까 여기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40번, 그 옆에 39번 선택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할 걸 물어볼 거예요. 결제할 걸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카드 결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계에. 저희는 터치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결제 완료가 되고요. 저기 버스표가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또 빠르게 해볼게요. 현장 발권에서 목적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하기 눌러서 해당 버스 선택하고 좌석 선택, 아니 몇 명인지 선택하고 좌석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제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화관하고 또 좀 비슷한 것 같죠? 영화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가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KTX 해볼게요. 사실 고속버스 KTX 공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KTX 들어가 보면 화면을 터치해서 승차권 구입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터치해주고요. 확인. 그러면 지금 요게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그 버스표 예매하는 앱이 있어요. 버스표 예매하는 앱이 코레일 톡이라고 있습니다. 코레일 톡을 제가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요새는 네이버에서도 가능한데 이 그림이랑 요거랑 지금 요
키오스크에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키오스크로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착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도착 오송이라고 써 있는 글자를 누르면 어디로 갈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엔 서울에서 출발해서 포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포항. 여기 멀리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이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포항. 포항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위에가 포항이란 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선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날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터치해서 눌러보면 뭐 예를 들어 5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출발할 거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령 및 좌석수라고 나오네요. 요 밑에 있는 글자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밑에 있는 글자도 선택 터치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른은 경로 65세 이상인 어른이 몇 명, 그 다음에 성인 13세 이상 어른이 몇 명, 아이들은 몇 명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경로 1명, 어른 2명, 어린이 1명 선택했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열차를 이제 조회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열차 조회. 네, 열차 조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실인지 특실인지 자유석인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KTX 특실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실로. 그리고 좌석 선택이요. 좌석 선택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총 아까 다 4명이었죠. 4명. 그래서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뜨지 않고 이제 건너 앉게끔 창가에 앉거나 도로 안쪽만 앉게 이렇게 내층만 앉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예전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4명 앉아볼게요. 이렇게 4명 앉고 선택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 완료.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항상 확인하는 창이 뜨죠. 8월 5일 날 KTX 802라는 기차를 출발해서 도착까지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나 봐요. 그리고 1호차에 몇 번째 칸인지 나오고요. 결제하기 나옵니다. 결제하기 눌러서 신용카드 눌러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눌러주면 되고요. 결제 시작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결제되고 결제 완료 눌러주면 승차권이 인쇄해서 나오게 됩니다. 티켓 출력 중 나오죠. 그럼 이 티켓 들고 기차 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또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니까 저는 소음이 너무 심한가요? 지금 혹시? 소음이 제가 조금 마이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게 되어 있는데, 네,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울려서 약간, 네네. 아까 보니까 이제 열차로, 네, 소음이 없다고 열차로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KTX로 지금 나오는데 아마 이 KTX가 아니고 열차로 보이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요거 KTX 누르고 서초구 기차 여행 밑에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딘지 이번에는 용산에서 저희 이제 밑에 동대구까지 한번 가볼게요. 용산에서 동대구 확인. 그리고 어느 날짜에 갈지 2일 날 12시에 확인. 몇 명이 갈지 저 혼자 출장 가는 상황이니까 어른 1명 확인. 이렇게 누를게요. 그리고 열차 조회하면 해당되는 기차가 탈 수 있는 기차가 뜰 거고요. 일반실 체크하고 좌석을 골라주면 됩니다. 저는 창측이 좋으니까 창측. 그리고 선택 완료. 그러면 마지막에 결제 이렇게 되면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 시작, 결제 완료, 승차권 인쇄까지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차도 뭐 비슷합니다. 아까 버스하고 비슷하고요. 비행기 이제 마지막 해볼 건데 사실 요새는 해외여행을 못 가고 이제 대부분 제주도로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항 비행기 타고 갈 일이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이제 공항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주를 갈 일이 좀 제일 비행기 탈 때는 많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운전해서 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럼 공항 가서 한번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공항에서 여기 선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서초항공이라는 비행사래요. 항공사 선택해주고요. 여기 네,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안내가 나오죠. 공항 가면 이런 거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라고 숙지했는지 확인해주고요. 한번 자주 이용하시지 않을 때는 한번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갖고 타는 건 없는지 잘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 계속 그러면 예약한 경우 그 다음에 전자항공권이 있는 경우 요거고 회원번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선택하는데 저희는 회원번호로 한번 해볼까요? 회원번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번호 1, 2, 3, 4, 5, 6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러면 그냥 이름이 위에 이제 나와요. 항공 탈 때는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홍길동 되어 있고요. 혼자 갈 때는 그냥 좌석도 보통은 이렇게 다 설정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따로 바꾸지 않아도. 그러면 티켓 출력 눌러서 한번 인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냥 나와요. 이건 이제 제가 회원사 번호가 있었을 때 얘기죠. 다시 한번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서초항공 눌러서 계속하기 누르고요. 이번에는 뭐 해외여행 못 가지만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죠. 뭐 여권 한번 눌러볼게요. 여권. 그럼 여권을 인식하라고 나온대요. 이렇게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백신 다 맞고 하면은 해외여행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하기 눌러주시고요. 수속 진행을 위해 여권을 꺼내 주십시오. 그럼 계속하기 누르면 여기서부터는 똑같죠? 아까는 그 여권으로 이제 저를 인증한 거죠. 그래서 일행이 또 있다. 그래서 다른 분 또 있으면 한 분 더 여권 눌러서 같이 갈 일행 눌러서 계속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행이 한 명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수속되지 않은 선택 눌러서 수속을 밟아주고요.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승객 홍길동하고 김서초하고 이제 두 명이 돼서 계속하기 눌러주면 이렇게 두 명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좌석 변경 한번 눌러볼게요. 좌석 변경 누르니까 이렇게 원하는 좌석을 고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행인데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2를 누르고 밑에 화면 파란색을 눌러주니까 앞에 있던 좌석이 뒤로 옮겨져서 이제 일행인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럼 계속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티켓 출력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항공권 티켓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여기는 표를 발권이라기보다는 셀프 체크인.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뭔가 예약한 것들을 좀 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카카오톡 다 있으시죠?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카카오톡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카카오톡 하기에 이렇게 보면 아래 보면 점점점 있어요. 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요거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눌러보면 화면이 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들어왔냐면 원래 제가 키오스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선물하기 기능을 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내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뭔가를 주문하고 받는 건데 저희 지금은 생활 속에 선물을 할 때 예전처럼 누구 생일이야 그러면 케이크를 사서 들고 가거나 이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카카오톡으로 선물해 주는 거를 많이 해요. 저도 좀 많이 쓰고 저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서 오늘 우리 뭐 이제 조금 연세 있으면 자제분들이나 또는 친구분들께 한번 보내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제가 요거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 실행하고요. 아래쪽에 점점점 3개 있는데 눌러서 들어오면 화면이 저처럼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선물하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선물하기. 네. 혹시 저하고 화면이 좀 다르다. 화면이 다르다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선물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선물하기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이 쭉 뜨면서 추천하는 메뉴들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뜨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브랜드라는 데로 들어가요. 브랜드. 그럼 브랜드라는 건 이제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커피 전문점 같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선물을 어떤 형태로 할지가 잘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요 모바일 교환권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주면 받은 분이 이걸 가지고 식당이나 음식점, 커피숍에 가서 띡 찍어서 바로 주문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결제 없이 주문은 해야죠. 결제 없이. 네, 모바일 교환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바일 교환권 눌러서 들어가 보면 보통 선물이 너무 부담되는 것보다 좀 가볍게 먹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종류도 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키오스크하고 비슷하죠, 지금. 결국에는 종류 선택하는 거예요, 종류. 이 중에 뭐를 좋아하냐? 저는 카페를 한번 들어볼게요. 카페를 눌러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엄청나게 많은 카페 가게들이 전문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백다방 한번 골라볼까요? 백다방 요즘 아주 백종원 선생님이 뭐 또 핫한데 백다방 한번 골라볼게요. 백다방 눌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백다방이라는 곳이 마치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메뉴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와 요즘 핸드폰 앱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메리카노 돼 있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를 의미하는 거고 저는 이 백다방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좀 달달한 커피들도 많아요. 이렇게 초코도 있고 쭉 넘겨보시면 쭉 나옵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니까 이 아메리카노 선택하거나 달콤 아이스티 이런 거는 이제 커피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주변 분에 이제 선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 아메리카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선택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가. 그럼 여기에서 밑에 보면 선물하기가 있고요. 나에게 선물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선물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지금 보내고 싶다. 그럼 선물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선물하기 이렇게 누르면 어떤 사람한테 보낼지가 쭉 뜹니다. 쭉 뜨고요. 그 보낼 사람이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저예요. 아까 나에게 선택하기 말고 저한테 보내는 거 한번 또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고 위에 쪽에 확인 누르면 됩니다. 확인.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결제하는 게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막히시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당은 그냥 카드를 넣거나 네, 몽땅 딸기 파르페를 좋아하시는 카드를 넣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현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결제하는 게 잘 나는 되어 있다 하는 분들은 선물하기를 눌러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물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선물하기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뜨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시지 쓰기라는 글자 있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메시지 카드 쓰기라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뭐 떴었어요. 디지털 배움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주면 또 여기 포장지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나 봐요. 근데 뭐 저는 요거는 많이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두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메뉴가 또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저는 이제 빠른 결제 수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등록을 좀 해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게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타 결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기타 결제 눌러보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계좌 이체를 시켜주셔도 돼요. 근데 또 이거를 하자고 은행을 찾아다니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무통장 입금보다는 휴대폰 결제도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휴대폰 결제를 눌러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핸드폰 요금에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에서 전체 동의해 주고요. 다음 누르면 통신사 인증이 나와요. 그래서 통신사 인증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 화면 잠깐 빼겠습니다. 지금 인증하고 올게요. 네, 인증하고 다음을 눌렀더니 ARS 인증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RS 인증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ARS 인증 요청을 누르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는 게 보이시나요?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아까 64였잖아요. 그럼 안내 메시지를 듣고 64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인증되었습니다 하고 꺼집니다. 핸드폰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바뀌면 결제 내용 체크하고 결제하기 눌러주면 끝. 그러면 저한테 선물이 왔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들어오나?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면 끝이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받았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저한테 선물을 보내줬다라고 하면 이 선물하기에 들어가서 보면 위에 쪽에 선물함이라고 있어요. 선물함. 요 선물함을 눌러볼게요. 선물함을 눌러주면 이렇게 제가 받았던 선물들이 쭉 나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주문한 선물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제 백다방이라는 커피숍을 갔다. 그럼 이제 이걸 탁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누가 보냈는지 내용이 뜨고요. 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직원분들께 보여주면 바로 이 커피를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또 막 뭔가 복잡한 거를 갑자기 막 키오스크 카드 말고 설명드려 좀 정신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이번엔 실제 결제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담는 것만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들어가서 점점점 3개 있는데 들어가면 여기 선물하기가 나타날 거고요. 선물하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선택하고요. 선택한 게 됐으면 선물하기 눌러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분을 선택해 주고 확인. 그리고 선물하기를 누르면 결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카오톡 같은데 저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처럼 많은 분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보여드리기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상 어렵고 한번 나중에 저희 정규 수업 신청하시면 그때 이런 거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도 듣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셔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가 디지털 배움터 이렇게만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서 교육 신청하기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까운 교육장 찾기를 가셔도 됩니다. 저는 교육 신청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 선택해 주시고 교육명에 저처럼 키오스크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키오스크가 이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는 좀 얼굴을 직접 보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요 오른쪽에 보면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보시면 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가시면 실제 키오스크를 만져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아이폰으로는 연습할 방법은 사실 없고 이렇게 현장에 신청해서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교육 다 종료되어서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